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의 허원입니다.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그 온라인 사용법, 온라인 강의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이러닝 쪽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1997년도에 학생들이 이제 전기기기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전기기기를 어려워해요. 전기기기는 전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 구조물도 들어가고, 물리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플래시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학생들한테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개발해 봤습니다.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근데 학생들이 그걸 갖고 어디 가서 뭐 대상도 받고 그랬어요. 1997년도에. 콘텐츠를 막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쓰고 있는 LMS라고 그러는 게 이제 캔버스라고 그러는 LMS인데요. 그 LMS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오픈 소스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2002년서부터 무들이라고 그러는 플랫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LMS죠. 저에게는 불행히도 저희 학교에서는 캔버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한 18년 동안, 18, 17년 동안 제 과목을 전부 다 무들로 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해왔는데, 그걸 캔버스로 이제 해야 돼서, 근데 또 이렇게 강의를 가져오기, 내보내기 하니까는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시스템끼리는 그런 호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려나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플랫폼이죠.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닝 쪽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러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마인드맵, 인터넷에서는 OK 마인드맵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서비스가 tubestory.co.kr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모든 기능들은 여기 등록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맵 서비스를 그때부터 이제 한 10년 됐죠. 운영을 하면서 어, 마인드맵을 컨텐츠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강의 교환을 뭐 노트로 쓰지 않고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컨텐츠를 쓰거나, 두 번째는 이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여기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협업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는 마인드맵을 만들고 나면 이걸로 곧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교수자분들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모든 툴들은 거의 다 무료 도구입니다. 오픈 소스이거나 무료 도구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된 전화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할 내용에 대한 주제는 아까 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제가 그 크롬에서 아까 드린 제목을 치면 이 오늘 강의 내용이 마인드맵으로 나타나고요. 마인드맵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에 가가지고 아이콘이 변할 때 하면 접기 펴기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끝나더라도 이 페이지는 계속 영구적으로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열람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사실 블로그에도 올려서 블로그 이 링크를 화살표, 빨간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블로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은 제가 한 또 10년 정도 될래나요? 그래서 운영을 계속 해오던 게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시험 치르기도 했거든요. 줌과 캔버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캔버스 또는 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온라인 강의의 핵심, 여기 나온 내용이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열람을 하시면은 블로그, 또 제가 위키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강의 교환을 오픈 텍스트북으로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전기기기 관련돼서는 이 페이지 뷰가 상당히 구글에서는 상당히 선두에 오릅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기기기 들어가면은 제가 저술한 책이 있는데 전기기기 그 책을 여기다 다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오픈소스 쓰다 보니까 오픈소스 솔루션이라든지 컨텐츠들을 미리 알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만든 결과물들을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작업들을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그러고요. 뭐 뉴스레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링크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접근을 해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오늘 온라인 강의의 핵심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블로그로 직접 연결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몇 가지 주제인가 이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 실습도 한번 가능하면 해보고 비디오도 같이 보고 그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전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항상 그냥 오디오로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제 혼자서 떠드는 것 같은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뭐 채팅도 좋고 오디오도 좋고 수시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프라인에서 통하는 것이 온라인에서도 통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라.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저의 강의 평가 결과를 전격적으로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자랑질이 아니라 저희 쓰라린 과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누르면은 강의 평가 결과입니다. 사실 뭐 저는 강의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실적도 높지가 않아요. 제가 뭐 한 이러닝 뭐 이런 일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점수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업은 제일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좀 크게 할까요? 뭐 저희 치부이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의는 열심히 성심껏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3개의 과목이 항상 61, 79, 78 이랬습니다. 이게 계속 그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그랬고요. 작년에 점수가 획기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61점이 78점으로, 79점이 100점으로, 78점이 이거 몇 점인가요? 이거 거의 20점씩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속도가 느린데, 그래서 요거 크게 해놓은 것들은 옛날 점수고요. 78점이, 그 다음에 89점이네요. 거의 90점. 그러니까 20점, 20여 점이 오른 거죠. 평균적으로 20여 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뭐 잘한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강의 평가도 잘 나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의 평가가 갑자기 잘 나온 이유. 컨텐츠는 똑같았습니다. 컨텐츠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내용 전 똑같이 20년 넘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한 1년 동안에 20점의 강의 평가가 난 것이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이름. 출석을 부를 때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한번 잘 외워보자. 그리고 이름을 출석부를 열심히 부르면서 이름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열심히 외우게 되니까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냥 말도 붙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보다도 사실 다른 거.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죠. 지금 참여하신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사실 온라인으로 하셨을 때도 그런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 레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라인 쪽에서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온라인 문서 활용하고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특히 이제 공대 같은 경우나 이과 같은 경우에는 러닝 바이 투잉, 시뮬레이터라든지 연산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해서 개념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만 시도를 한번 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수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과학 하시는 분들은 지오지브라라는 툴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지오지브라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팀 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더라 하는 말씀들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들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업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한번 쭉 뭐 리뷰하면서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마인드맵 한번 협업을 해볼까요? 마인드맵 협업을 하면은 그쵸. 사람은 사람 대접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투가 너무 이렇게 끊어져서 말이 딱딱 끊어지니까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은 뭐 한 숟가락 얻어먹을 걸 갖다가 한 두 숟가락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먹어도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마인드맵에 들어와주셨으면 이번에 협업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마인드맵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마인드맵은 지금 협업 기능이 안 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링크, 요걸 빨간 링크를 누르면은 협업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줌하고 같이 쓰면은 줌 때문에 줌이 이 인터넷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지 속도가 더 느려지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줌 없이 그냥 쓸 때는 속도가 이렇게 느리진 않고요. 자, 시간이 뭐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이게 서버 장애인지 뭔지 좀 이따 다시 들어오기로 하고요. 학습자 협업 마인드, 이거군요. 교수 학습센터 협업이었는데 제가 잘못 안내드렸어요. 이거는 끄고요. 교수 학습센터 협업. 네.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인터넷 접속 속도가 불안정하다고 나오네. 여기 호텔인데 호텔에서도 지금 저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됐나요? 됐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 들어오셨으면 아마 저와 동일한 내용을 이제 화면에 열람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리고 몇 분이나 한번 따라서 협업을 하시는 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이 내용이 나온 곳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바뀌죠. 그리고 밑에 child라는 걸 누르신 다음에 이게 뭐 생기면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 배경화면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은 자기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맵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이 맵에 같이 이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걸 이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한 분 들어오셨네요. 자, 한 분 들어오셔서 지금 입력을 하시고 있습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 마우스로 배경화면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ESC, Escape 키를 누르시면은 입력하신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참여율이 매우 적지만 뭐 이렇게 해서 협업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학생들하고 협업을 하는 내용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해둔 부분이 여기 있고요. 네, 학생들하고 할 때는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 각자 자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갖다가 쳐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치면 실시간으로 이 맵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맵으로 공유가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입력하면은 제가 쓴 내용도 나타나고요. 네, 로딩은 이것도 이제 학생들하고 할 때 녹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제가 호스트인데 지금 무선을 쓰고 있고 호텔에서 지금 쓰고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틀어드리는 비디오는 예전에 실시간으로 녹화했던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협업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 자기 이름 밑에다가 추가 정보들을 입력하거나 이미지를 넣거나 동영상을 붙이거나 뭔지 그런 작업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수업 시간에 이제 더 활성화,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협력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한 분이 하셨네요. C킴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두 분이 하셨네요. 예. 아마 이게 속도가 줌 때문에 느릴 수도 있고요. 근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아마 교수자인데 제가 늦어서 이게 늦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유선을 연결하고 하는데 오늘은 무선에다가 또 확인되지 않은 무선을 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사실 그 컴퓨터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줌에서도 이렇게 아바타를 써서 이렇게 얼굴을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얼굴이 그냥 보이시지만 이게 여기다 입력을 해서 지금 매니캠이라거나 또는 스냅챗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면은 자기 얼굴을 변형을 해서 뭐 동물을 일로 바꾼다거나 코믹한 모양으로 바꾼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교수 얼굴이 갑자기 돼지가 됐다가 뭐 바뀌었다가 뭐 그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약간 바꿔놨는데 바꾼 게 반영이 안 되네요. 안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렇게 OK 마인드맵을 쓰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인드맵을 컴퓨터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게 하는 거 아까 김 교수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뭐 그림 그리고 만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공유되는 내용이 이제 저희 LMS에다가 학생들한테 노트를 제출하라는데 노트를 일반 노트로 제출하지 말고 마인드맵식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라 해서 제출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제출한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제출한 친구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요즘 강의 듣는 학생들 보면 노트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돌아가서 노트의 중요성 그런 거 하면은요, 공학 교육학적으로 노트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앉아서 듣는 것보다 노트를 하게 되면은 오감을 다 활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손으로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생각의 프로세스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앉아서 들으면은 듣다가 이 생각했다가 딴 생각했다가 졸다가 자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필기를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사고하는 다양한 사고의 절차들을 동시에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또 노트보다도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하면은 이것이 이제 시각화적인 장점이 있어서 우뇌와 자뇌를 동시에 활용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효과도 더 높아지고 정리되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학생들하고 한 3분의 1 지금 학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마인드맵을 보면은 딱 보고 이게 정리되는 내용이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이게 눈으로 딱 보면은 이 학생이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은 학생들에게 상호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LMS 기능 중에는 상호 평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평가를 뭐 3명씩 해라. 그러면 밑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마인드맵 제출한 걸 보고 마인드맵 노트를 보고 거기에 커멘트를 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이 학생들한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하면은 학생들도 교수자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마인드맵들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건 소크라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마인드맵을 써서 이렇게 서로 맵을 같이 만들었듯이 이거는 퀴즈를 갖다가 즉석 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석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셔야지 퀴즈가 의미가 있어요. 들어주실 거죠? 아까처럼, 예. 아까처럼 이렇게 2분 하시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프로세스 해볼게요. 몇 분이나 응답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링크 있지 않습니까? 이 링크를 누르고 방을 요구하면 HO4087을 누르시면 돼요. 즉, 이걸 누르시고 HO4087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소크라티브라고 그러는 이제 인터넷 퀴즈 링크를 제가 놨거든요. HO4087이었나요? 기억력이 4087 맞네요. 예.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은 이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링크로 들어와서 방번호만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선생님의 경우는 이거 여러분들 다 무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 링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대기 상태에 있는 거고 학생들은 제가 이제 선생 계정으로 링크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은 이 방에서 일단 로그인 해야겠죠. 이거 계정 공짜로 만들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 하나는. 그래서 저는 하나를 가지고 모든 수업할 때 다 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답을 여러 가지 문제를 즉석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즉석 문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트루 폴스. 트루 폴스 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허원 교수는 공대 교수이다. 트루 폴스. 벌써 13명? 놀랍네요. 15분. 이게 15분 중에서 13분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교수님들이십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응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룸 넘버. 아까 룸이 튕겨 나왔나 봐요. HO 4087. 조인하고 저는 오답을 한번 보내볼까요? 네, 저는 false를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보면은 오답이 하나가 와 있네요. 그렇죠? 퍼센트도 곧바로 나옵니다. 93%가 true, 6%가 false. 지금 응답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저 빼고 18분 응답을 하신 거죠. 지금 뭐 전부 다 한 60분 되시나요?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서비스는 소크라티브.com에 가시면은 거기서 간단하게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기능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뭐 여러 개의 룸을 갖고 싶다. 근데 왜 여러 개 룸 필요 없거든요. 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능, 소크라티브 그런 기능들을 다 이제 이렇게 묶어놓으면 편하죠.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링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해놓고, 자, 즉석 퀴즈 한번 할까? 그러면 학생들은 곧바로 일로 들어오고 저는 일로 가서 그 즉석 퀴즈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자, 마인드맵 협업 한번 할까? 그러면 여기 이제 협업 링크로 타고 들어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인드맵에 들어가서 이렇게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셋업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소크라티브.com이니까요. 이거는 따로 얘기를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tubestory.co.kr입니다. 이 사이트는 지금 뭐 채팅창에도 드렸지만 요 번호, 요 번호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제 마인드맵을 접속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 마인드맵의 기능은 사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요. 마인드맵.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문서 대신으로 쓸 수도 있고, 그죠? 다큐멘트 대용으로 쓸 수가 있고, 책 대신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자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자료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다른데 그 아이콘 URL 있잖아요. URL이 있으면은 URL을 끌고 와서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은 URL이 그냥 그대로 붙습니다. 이렇게 북마킹이죠. 예. 그래서 다른 창에서도 URL을 갖고 오면은 협업으로 해가지고 URL 곧바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서 여러분들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른 데서 봤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캡처 같은 거 있잖아요. 캡처 도구를 해서 클립보드에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미지 좋은데 요거 갖다가 내가 강연을 써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냥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은 이것이 이미지가 가서 붙습니다. 왜 안 되냐? 되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 누른 거. 됐네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까 제가 캡처했던 내용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미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북마킹 끌어오고 이거 붙이고 내용 붙이고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뭐 강의안 또 책 또는 정보 포탈 뭐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우겠습니다, 이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꿈을 갖고 이 마인드맵을 만들었거든요. 2010년서부터 서비스를 하고 이게 국내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 뭐 거의 구글 닥스 수준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만든 그 강의 교환 마인드맵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네, 이승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이런 상호작용들 많이 하고 학생들한테 질문도 얼굴을 보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플라톤과의 대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1대1 질문을 무작위로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학생들은 동영상 보고 또 상호작용을 하고 또 상호작용했을 때 학생들이 제대로 아나 모르나를 갖다가 뭐 랜덤 픽 해가지고 뭐 길동이 뭐 여기서 뭐 회전자와 자계 중에서 뭐 어떤 것이 어떻다고 생각해? 그럼 그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제식 교육과 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 테크놀로지 베이스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면은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칠판 기능을 갖다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래서 칠판 기능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예. 제가 한번 칠판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 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안드로이드를 쓰시건, 아이패드를 쓰시건, 이런 툴들이 요즘은 잘 돼 있어서, 툴들 잘 활용하시면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용이 보이실 텐데요. 예. 저는 이제 아이폰에서 이걸 쓰거든요. 아이패드.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뭐, 이런 도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할 때, 이런 필기 도구를 잘 쓰는 게 매우 도구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기 도구를 잘 쓰시면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복사를 해서 쓰실 수도 있고 놀라운 이제 성능을 가지고 보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제가 잠깐 한번 기본적인 설명을 뭘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캔버스, 우리 LM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계속 질문을 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LMS라고 그러잖아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 관리 시스템은 보통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이렇게 만들어요. 이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이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 활동들은 보시면은 이 활동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퀴즈 같은 것도 활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과제도 활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론도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렇죠? 활동 말고는 또 뭐가 있죠? 활동 말고는 자료가 있죠. 자료. 리소스. 자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활동 등과 다양한 자료들로 이렇게 LMS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외국의 시스템, 외국 LMS 시스템, 뭐 캔버스,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캔버스거든요. 또는 제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무들, MODLE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국내 LMS는 이거하고 달라요. 국내 LMS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국내 LMS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동영상 뷰어예요. 동영상 뷰어.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은 동영상 시청 플랫폼이 있어요. 동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 플랫폼이 있어서 동영상을 얼마나 봤는지, 몇 번을 봤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게시판이 몇 개 붙어 있어요.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퀴즈 같은 게 붙어 있는데 퀴즈는 뭐 거의 뭐 사지선다형 같은 간단한 퀴즈가 붙어 있죠.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지금 국가 이러닝을 할 때는 국내 시스템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들에는 이 활동 자료 다 합쳐서 이런 학습 활동들이 기본으로 한 2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플러긴 형태로도 설치가 하는데 플러긴에 보면은 1000개 이상, 1700개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그 학교 LMS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강의 컨텐츠라는 게 있잖아요. 강의 컨텐츠라는 이름의 이게 뭐 있잖아요. 이 강의 컨텐츠가 이게 되게 모호한 거예요. 이게 동영상 뷰어로 쓴 것 같은데 예, 여기에서 뭐 과제, 토론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데 개념적으로 이게 모호한 거죠. 그리고 과제 컨텐츠하고 강의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카테고리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강의 콘텐츠는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이제 뭐 원래 캔버스에 있던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구나. 예.
근데 이런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교수학습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학습자 트래킹을 할 것이냐 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교수님들도 이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툴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 지금 보셨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을 하셔서 하면은 매우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갈까요? 다시 공유를 해서 이제 크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포탈로. 자, 그래서 칠판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 아이펜으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실 안드로이드로도 전 노트를 매우 좋아했어요. 안드로이드로도 내용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이는 게 안드로이드인데 저는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퀵타임 플레이어라는 도구를 써서 셋업을 하고 아이패드의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보니까 또 여기 공유하는 것 중에 아이폰하고 특별히 또 연결되는 공유가 있어요. 제가 그건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그거는 더 쉽게 아이패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 문제 때문에 USB 코드를 직접 연결을 하고 퀵타임 플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한 거고요. 또 안드로이드를 한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팀 뷰어라는 걸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팀 뷰어라고 그러는 퀵 서포트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퀵 서포트를 여기다가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팀 뷰어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다음에 팀뷰어로 열면은 이제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열고 화면에서 뭘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가 있죠. 저 여기 노트 좋아합니다. 노트를 열고 화면에서 노트에다 필기를 하면은 그쵸? 화면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화면에서는 그걸 갖다가 쉐어 해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공유하면은 안드로이드에서도 이렇게 뭐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화면을 공유, 스크린 쉐어링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는 아이폰의 경우 퀵타임 퀵타임 플레이어를 써서 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팀뷰어를 써서 했고, 아마 팀뷰어는 다 공통적으로 여러 군데 사용이 가능하니까 팀뷰어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이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액티브엑스와 표준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쓰시는 캔버스, 즉 우리 학교 공지대학교 LMS는 크롬에서 잘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롬.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혼란을 느끼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제가 보면은 뭐냐 하면은 저희 학교 포탈 시스템은 액티브엑스로 로그인을 해요. 공인인증서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공인인증서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LMS에. 그러면은 익스플로러하고 LMS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율 배반적인 거죠. 포탈은 액티브엑스 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쓰고 그다음에 LMS는 최적화가 크롬에 되어 있고 그래서 가급적 LMS 쓰실 때는 크롬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웹 표준을 지키기 때문에 무들이나 캔버스나 외국 시스템들은 다 웹 표준을 준수하는 크롬에서 쓰시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덧 뭐 시간이 좀 촉박하게 다 지났는데요. 시뮬레이션의 활용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공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직접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 이거 아까 이제 소크라티브 보여드렸고요. 네, 상호평가하는 내용 아까 보여드렸고요. 아, 참. 아까 상호평가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루브릭을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평가하라고 학생들이 상호 평가할 때 기준을 제시를 할 때 마인드맵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러면은 잘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잘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지 됩니다.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포탈 통해서 들어가지 말고 최종 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 링크를 따서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인드맵에다가 그 링크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 강의실에 이게 이제 크롬에서 작업을 하니까 크롬에서도 저도 여기 보면 전기기기 이거 다 강의실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곧바로 전기기기 LMS로 들어가야지 한번 클릭을 하면은 곧바로 여기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포탈 로그인으로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은 그렇죠. 웹 표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피하실 수가 있죠. 크롬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뮬레이션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여기서 그래서 아까 그 마인드맵을 만들 때 구체화를 시키면 어떤 키워드들을 포함해야 된다. 뭐 회로,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터에 네 개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평가 기준이 뭐 하지 않잖아요. 명료하잖아요. 이미지가 3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 색상을 2개 이상 써야 된다. 그런 식으로. 뭐 교육학 전공 하시는 분들은 저거하고 비슷하죠. 진술이 확인 가능한 진술로 러닝 오브젝티브를 진술하라. 그쵸? 오늘은 뭐 전기에서 저항의 성질을 이해한다. 라고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한다, 알아본다. 그거는 틀린 거랍니다. 오늘은 전기 저항의 뭐 수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뭐 수식을 이용을 해서 3개 이상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구체화된 진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윤정 선생님께서 링크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링크 제공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개념적으로 왜 이제 포탈하고 LMS하고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로우를 따라서 가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하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예, 요즘은 툴이 좋아져서 인터넷에서 곧바로 이런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팅커캐드라고 그래가지고, 팅커캐드에 가면은 3차원 모델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아두이노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수준까지 웹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고 깜빡깜빡거리면서 동작하는 거 그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시작하면은 아마 여기 동작을 하면서 끊어졌네. 네, 저 믿어주시면은 웹상에서 그런 회로 동작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딜레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맵을 협업해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그걸 갖고 이렇게 데모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저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근데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자료가 별로 없어서 보시면은 교수님들이 3분밖에 안 업데이트를 하면은 나올려나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랬군요. 과연 기장근 교수님이십니다. 기장근 교수님, 김경아 교수님. 예, 동기화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이렇게 동기화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건 지우고, 지우고. 네, 이거는 LMS. 자,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영역에서 찾아보시면은 해당 컨텐츠, 뭐 이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보면은, 이러한 시뮬레이션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발견한 건데, 전 전기기기를 가리키는데, 전기기기 실험을 갖다 이제 학생들이랑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가상 실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비싸요. 1,500만 원인가? 그래서 1,500만 원. 그것도 1년 라이센스가.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2달 동안 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예. 인터넷에서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전기기기 회로, 기계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많이 확인을 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스턴트가 2개 열린다고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제 강의 내용을 한번 공유를 드려 봤었고요. 정리를 한번 정리하기는 좀 빠른가? 질의응답을 한번 받도록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이 없으시면은요, 질문이 없으시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상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정신이 결국 온라인에서 통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항상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시뮬레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러닝 바이 두잉 방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팀 협력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팀 협력 학습은 아까 마인드맵으로 뭐 조를 짜서 해도 좋고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해서 마인드맵을 구성하게 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줌에서도 방 나누기 브레이크 더 룸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별로 방을 나눠주면은 그 방에서 조원들끼리 동영상으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높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블로그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인터넷으로 시험 보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시험 치르기. 그리고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그 제가 뭐 그냥 덜렁덜렁 넘어간 내용들이 뭐 지오지브라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는 수학용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픈소스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검색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시험 치르기 제가 이번에 블로그 올린 내용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때 이런 이것도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너 이 성적을 못 받으면은 너는 인생이 끝이야. 이거는 수능형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퀴즈가 상당히 교육 효과가 있대요. 시험 치르는 거. 그래서 시험을 즐거운 마음으로 치르게 되면은 그런 부담이 없죠. 한국을 경쟁사회로 만든 큰 문제가 바로 수능 시험이고 또 거기에서 생각해서 우리는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시험화로 만드는데 시험화로 해서 뭐 좋은 게임의 의미가 아니라 경쟁을 해서 너 죽고 나 살자 뭐 그런 게 돼버리죠.
그래서 기본 역량을 확인하고 역량을 달성했으면 점수를 주는 그런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점수 잘 줘도 된다라고 절대평가 하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만 넘어가면 다 점수를 주면 되니까. 그리고 줌에서 카메라 설치의 묘를 잘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퀴즈를 사지선다형을 문제를 내면서 그거를 온라인 퀴즈로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지선다형이면은 1번 답이 3이고 2번 답이 4면은 그 학생들이 공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런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낼 때마다 서로 다른 문제가 나가도록, 서로 다른 태스크가 주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퀴즈를 풀 때는 퀴즈는 공식형 퀴즈로 해서 문제가 다 다르게 나가도록 만들고요. 캔버스에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무드를 쓸 때 그런 기능을 썼는데 갖고 와서 실행하니까 캔버스에서도 바뀌는 문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따가 좀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갖다 마냥 과제형 시험을 볼 때는 뭐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프로그램이 당신의 마지막 그 학번의 마지막 자릿수만큼 반복을 하도록 짠다. 그렇게 문제를 주는 거죠. 마지막 숫자가 4시면 뭐 4회 반복. 그럼 조건할 때 비교할 때 비교의 크기를 당신의 뭐 학번의 끝에 2자리로 한다. 뭐 무슨 아이디어인지 아실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태스크가 다르게 그런 그 과제형, 태스크형 평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거 낼 때는 퀴즈가 뭐 단순하게 사지선다형 문제만 줘서는 그거를 온라인 퀴즈를 볼 수는 없죠. 아무튼 그런 단계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한 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줌에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자기 얼굴, 화면, 그 다음에 바닥 이렇게 3개가 나오도록 설치를 해. 설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뭐 클립 이용하고 휴대폰 이용하고 그래서 매달 지지대 고정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다음번에 진행할 때는 온라인으로 시험 치를 때는 무들 퀴즈를 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캔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캔버스에서도 이렇게 캔버스에서 그걸 공식형 포뮬라 공식형 퀴즈라고 그러나요? 예,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뭐 나중에 뭐 무들의 퀴즈 그래서 무들의 퀴즈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요, 이건 유튜브 동영상을 하는 거인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퀴즈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무들 퀴즈에서 제가 많이 쓰는 항목이 보면은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그래가지고 끌어다 맞추는 그런 퀴즈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그림을 주고 문제가 주어지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옆에 사람 걸 커닝을 뭐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보면 퀴즈를 보면서 거기에 무슨 액션이 일어나잖아요. 옆에 뭐 답이 3번이다, 4번이다. 그런 문제 갖고는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무들의 퀴즈 종류예요. 무들의 퀴즈 종류가 지금 여기 10몇 가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왜 이런 게 나와. 예. 이렇게 다양한 퀴즈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공식형 퀴즈. 이거는 공식형 퀴즈는 캔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캔버스도 비슷해요. 캔버스는 여기서 대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괄호를 쓰고 A 뭐 곱하기 그다음에 중괄호 B는 얼마인가? 그러면 A 중괄호하고 B 중괄호를 변수로 써서 그것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럼 랜덤하게 자기가 문제를 그걸 가지고 만듭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저항의 오음의 법칙 또는 뭐 다양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변수화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학습자들이 서로 옆에 있는 학생들끼리 서로 다른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캔버스에서 되니까 캔버스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낼 때 자기 혼자서 만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한 네다섯 분이 같이 하시면은 한 사람이 한 서너 문제만 내더라도 그렇죠.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낼 수가 있죠. 퀄리티가 좀.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기말고사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블렌디드 러닝 할 때 수업 시간에 곧바로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도록 이 퀴즈를 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퀴즈를 이렇게 수업 듣다 말고 자 퀴즈 풀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푸는데 학생들끼리 같이 협업을 해도 돼요. 예. 자 속도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동영상 시간 관계상 마지막 동영상 못 보여드리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문제 같은 걸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터넷 퀴즈,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은 이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접근하셔서 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시간 4시까지지 않습니까? 다 된 것 같고요.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은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